통계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빠질 수 없겠죠?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산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먼저 중학교 때 배웠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해서 잠깐 복습하고 이산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은 자료의 값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시험 볼 때마다 매번 하시는 거니까 잘 알죠? 네, 그래서 평균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편차가 필요한데요. 편차라는 것은 자료의 값에서 평균을 뺀 값을 편차라고 합니다. 자료의 값을 우리가 별량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조사한 자료를 수치화한 거, 여러분의 점수, 뭐, 요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편차는 자료의 값에서 평균을 뺀 것이니까 만약에 자료의 값이 평균보다 작다면 편차는 음수가 될 것이고 자료의 값이 평균보다 크면 양수의 값도 나올 수 있고 그런데요. 편차들은 다 더하면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분산을 구할 때 편차의 제곱의 합을 왜냐하면 편차는 다 더하면 0이 되니까 0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편차의 제곱의 합을 자료의 개수로 나누어 분산을 구합니다. 한마디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는 분산의 음이 아닌 제곱근인데요. 분산에다가 루트 씌우면 구할 수 있겠죠? 네. 자, 이것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분산과 표준 편차 내용인데 생각나시죠? 이산확률 변수의 기대값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각각의 별량 x에 대해서 일어날 확률이 이렇게 대응될 때 우리가 각각의 별량과 그것이 일어날 확률을 다 곱해서 더하면 이것을 확률 변수 x의 기대값 또는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호로는 이와 같이 나타내는데요. 선생님, 왜 평균을 기대값이라고 하나요? 라고 평균은 뭐고 기대값은 뭐지? 라고 이렇게 궁금해할 친구도 있겠는데요. 기대값은 우리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기대되는 값이다 라는 의미에서 기대값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시험을 보면 평균 정도의 점수는 기대하잖아요. 그래서 평균을 기대값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는 이유도 기대하다의 영어 첫 글자를 따서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확률 변수와 그의 확률들을 다 곱해서 이렇게 더해 주시면 평균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것이 옛날에 우리가 배웠던 평균 구하는 방법이랑 같은 답이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옛날에 우리가 도수분포표에서 평균을 구했던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거 확률분포표에서 평균 구하는 문제가 이렇게 같이 나와 있는데요. 자, 50점 맞은 친구 2명, 80점 맞은 친구 5명, 90점 맞은 친구 3명, 이렇게 10명의 점수의 평균은 이것을 다 더해서 학생 수로 나누면 되죠. 50점 맞은 친구 2명이니까 점수와 도수를 곱하고 다 더해서 나누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식을 맞게 잘 썼죠. 네. 자,
그러면 이것을 확률 분포로 바꾼다면 네, 점수는 변수가 되고 네, 이 점수를 맞는 학생 2명은 네, 전체 10명 중에 2명이니까 네, 50점이 될 확률은 10분의 2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80점은 10분의 5, 90점은 10분의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방금 우리가 기대값, 평균은 네, 별량과 그 별량이 일어날 확률을 곱해서 더하면 된다라고 배웠으니까 네, 50 곱하기 10분의 2 더하기 80 곱하기 10분의 5 더하기 90 곱하기 10분의 7로 구하면 되는 거 식 잘 만든 거 보이시죠? 자, 어째서 이 두 식이 같게 될까요? 자, 한번 봅시다. 여기 앞에 있는 식을 조금만 변형하면 네, 이 두 개가 같아진다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세 개의 항이 있는데 이 세 개는 모두 분모가 10입니다. 그래서 분모 10인 걸로 따로따로 나누어 쓰면 네, 여기가 10분의 50 곱하기 2가 되고 네, 여기는 10분의 80 곱하기 5가 되고 여기는 10분의 90 곱하기 3이 되는데요. 네, 이것을 50 곱하기 10분의 2 더하기 80 곱하기 10분의 5 더하기 90 곱하기 10분의 3으로 네, 이렇게 표현하시면 네, 여기 각각의 확률 변수와 그의 확률 곱한 것의 합으로 표현한 것과 네, 같아졌죠? 네, 표현만 달라졌을 뿐 원리는 같은 것이니까요. 네, 새로운 방법을 받아들이시고 네,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분산과 표준편차 구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될 때, 그리고 이거 기대값, 이거 평균이죠? 네, 이 기대값을 이렇게 m이라는 문자로 간단하게 나타내기로 해봅시다. 이때의 m은 네, 평균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써서 이렇게 나타내는 게 너무 복잡할 때는 네,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으니까 두 개가 같은 것이다 라고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x의 분산과 표준 편차는 다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분산은 네, 별량에서 평균 뺀 거. 이게 뭐였죠? 네, 편차였어요. 편차의 제곱의 기대값. 편차의 제곱의 평균. 네,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 중학교 때도 그렇게 배웠다고 방금 전에 복습했죠? 네,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입니다. 자, 이것을 분산이라고 하는데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내요. 이거는 분산을 나타내는 영어 첫 글자 V로 시작하거든요. 그거를 따가지고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냥 분산이라고도 하고 VX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분산을 구하는 식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고 이것을 더하기로 풀어 쓰면 각각의 별량에 대해서 그 별량이 일어날 확률을 곱해주면 되니까 네, 이렇게 구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풀어서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산을 구하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는 마찬가지로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네, 분산에다 루트 씌우셔서 구하면 되고 네, 표준 편차인데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거 시그마라고 읽으시면 돼요. 쓸 때는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는 이렇게 쓰고 읽기는 시그마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분산의 정의는 네,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서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는데요.
네,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건 너무 복잡해서 네, 요렇게 저거를 간단히 나타내면 요렇게 정리가 돼서 네, 이 방법으로 계산하시는 게 훨씬 편한데요. 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요거 이건 각각의 변수를 제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곱의 평균, 제곱의 평균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이거는 평균을 제곱했죠. 네, 그래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그 복잡했던 식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분산의 정의는 이렇게 생겼었어요. 편차를 구해서 제곱한 다음에 다 더해서 평균을 내면 그것이 분산이다라고 배웠죠. 자, 그래서 그것을 평균 구하는 정의에 따라 네, 각각의 변수와 그의 일어날 확률의 곱으로 이렇게 다 나타내면 네, 번번이 편차를 구해야 하는 문제가 생겨서요. 좀 복잡했어요. 그래서 이 식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도 같이 차근차근 정리해 봅시다. 네, 요거 x1 마이너스 m의 제곱 요거 전개하면 x1의 제곱 마이너스 2m x1 더하기 m의 제곱 거기에다가 p1 곱한 거. 네, 이렇게 다른 항들도 다 이거 제곱 전개해가지고 다 더하면 그런 모양이 되겠죠? 선생님은 또 맨 마지막 것만 쓸게요. xn의 제곱 마이너스 2m xn 더하기 m의 제곱의 pn 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요 모든 항들이 다 이 확률들을 다 분배해서 써줄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확률들을 분배해서 쓰면 x1의 제곱 p1 더하기 여기다가 p1 x1의 제곱이랑 p1이랑 곱한 거 네, 요거랑 이렇게 분배한 거 모든 항마다 다 생기겠죠? 네, 그거 곱한 거가 다 생길 거예요. 그래서 x2의 제곱 p2부터 뭐까지? 네, xn의 제곱 pn까지 네, 이렇게 다 더한 항이 생길 것이고 거기에 이번엔 요 가운데 거랑 분배한 거 그러면 마이너스 2m이 다 공통이고 네, x1 p1부터 xn pn까지 네, 곱한 것이 다 나타나겠죠? 네, 거기에 마지막으로 네, p1이랑 네, m제곱이랑 이렇게 곱한 거가 또 모든 항들에서 다 나타나니까 더하기 m제곱 p1부터 네, pn까지 이렇게 다 더한 항들도 나타날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을 잘 관찰해 보면 P1부터 Pn까지 더한 것은 네,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이것은 1이 됩니다. 여기 x1, p1 곱해서 xn, pn까지 다 더한 것은 네, 평균이 된다, 기대값이 된다 그렇게 배웠었죠. 그래서 이것도 m으로 바꾸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x1의 제곱 p1부터 x n의 제곱 pn까지 곱한 거에다가 요거 2m의 제곱 마이너스
m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거 두 개는 계산해서 x1의 제곱 p1 더하기 xn의 제곱 pn에서 요거는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m의 제곱으로 요렇게 간단해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변수를 제곱해서 확률이랑 곱했으니까 저거는 x제곱의 평균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평균의 제곱이니까 이 m을 다시 2x 전체의 제곱으로 바꾸어 주시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것과 같다라고 간단하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분산을 편차의 제곱의 평균으로 구하는 것보다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것으로 계산하는 것이 번번이 편차를 구하지 않아도 지금 이 편차들이 모두 같은 값이 아니고 다른 값이라서 번번이 구하면 번거롭게 되는데요. 그것을 간단하게 번번이 편차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으로 간단히 구할 수 있는 식을 배웠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표와 같다. 자, 2x를 구하여라 그랬네요. 2x는 평균, 기대값을 말하는 것이죠. 이걸 구하는 방법은 변수와 그의 확률을 곱하면 되니까 1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3분의 1이 되어서 이거는 여기 뒤는 다 1이니까 6분의 1 더하기 2여서 이거는 6분의 1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변수를 제곱해서 그 확률이랑 곱해주시면 됩니다. 변수의 제곱은 1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요거 제곱하시면 4 곱하기 2분의 1 요거 제곱하시면 9 곱하기 3분의 1 요렇게 해서 제곱의 평균 구할 수 있습니다. 각각 계산하시면 6분의 1 이건 2, 요거는 3이어서 6분의 1 더하기 5니까 6분의 31이라고 구할 수 있겠네요.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니까 제곱의 평균 6분의 31에서 평균의 제곱 6분의 13의 제곱을 빼는 것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분모를 36으로 통분해야 돼요. 자, 그러면 36분의 31 곱하기 6을 하면 어떻게 되죠? 186이죠? 요거는 36분의 186이 되고 이거는 36분의 169가 되어서 계산하시면 36분의 17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산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것들을 배워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